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아침 7시 55분입니다. 조금 전에 방송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준비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돈을 뜯어다가 전람민국을 만들려 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돈을 뜯어가서 전람민국을 만들려 했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굉장히 심각한 태풍입니다. 그 면적이 한반도보다 넓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아주 직통으로 관통을 하는 그런 태풍입니다. 이 태풍의 이름은 카눈이고요. 오늘 아침 경남과 전남 사이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겠다고 합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동서로 가르며 남북을 관통하는 것은 1951년 태풍 관측을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오늘 10일 오전 6시 통영 남쪽 60km 지점에 다다른 뒤 본격적으로 내륙을 휩쓸면서 북진하겠다는 겁니다. 10시 정오엔 대구 서남쪽 60km 지점, 오늘 자정에는 서울 동북부 40km 지점을 지나겠다. 서울 등 수도권은 10일 저녁부터 밤 사이가 최대 고비다 라고 하는 겁니다. 11일 북한으로 빠져나갈 전망이다 라는 것이죠.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지난번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아직 지하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태풍에 대한 대비를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좀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물을 가둘 수 있고 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통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그 다음 계속 지나갑니다. 자, 이제 광복절 특사로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과 그리고 지난번 강서구청장이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인에서 최지성, 장충기 씨는 제외되더라는 이야기인데요. 김태우 씨는 이번에 사면을 받았으니까 다시 강서구청장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찬성합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전 강서구청장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네 편은 막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남의 편은 막 이렇게 불리하게 해서 현직 구청장을 쫓아내게 한 김명수 법원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라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다시 강서구청장에 출마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빼놓지 않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 최소은이가 빠졌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단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 잔인함의 대가를 언젠가는 반드시 치를 거라는 겁니다. 그 업보를 반드시 치를 거라는 겁니다.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태블릿 PC 가짜 사건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태블릿 PC 때문에 변희재 대표를 다시 보석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보석 취소를 청구했잖아요. 검찰에서.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블릿 PC는 가짜예요. 가짜인 줄 알면서 법원에서 다시 구속시킨다? 그 판사도 징역 7년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 판사도 징역 7년 가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8.15 특사에서 최소문 씨는 빠졌습니다.
잔인한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반드시 그 잔인함의 대가가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 업보는 반드시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침묵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 천만의 말씀. 최소문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최소문이 감옥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선후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정치인이라면, 일국의 대통령을 했다면 자기 때문에 희생된 사람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만한 박사님도 이번절 광복 특사에 빠졌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의 리포트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아니에요. 동부구치소가 아니라 서울구치소 제일 10층 높은데 제일 뜨거운 방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업보를 받을 것이다. 또 우리 국민이 그들에게 반드시 업보가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자, 이제 잼버리 행사장에서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에서 이제 다 남쪽으로도 내려간 사람도 있지만 대개 수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다 이제 태풍을 피해서 올라왔어요. 다 빠지니까 모습이 어떠냐,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 철수한 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지예요? 아니면 바다예요? 아니면 호수예요? 여러분, 이건 늪입니다, 늪. 이걸 메우기 위해서 2천억을 썼대요. 2천억을. 자, 그래서 페이스북엔 이렇게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공사비 2천원 누가 갖다 썼는지 배수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를 오늘 동아일보가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기존 매립지가 있었어요. 여기에 새만금에 기존 매립지가 있었어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이 열악했던 이유를 추적해 보면 아주 동아일보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나라 언론 중에 그래도 동아일보가 제일 나아요. 조선일보가 가장 쓰레기입니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이 열악했던 이유를 추적해 보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새만금 내 기존 매립지 대신 여기 기존 매립지가 있었어요. 공유수면, 갯벌, 이 갯벌을 부지로 정한 탓에 매립 공사에만 3년간 1864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나무 한 그루 없는 진흙탕에 야행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1840, 여기에다가, 갯벌에다가 돈을 1846억 원을 쏟아부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네. 1846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꼬라지가 이 꼬라지입니다. 왜? 아니, 매립지가 있었어. 10년 된 게. 원래 매립됐지 10년이 넘은 게 있어요. 자. 당시 새만금 내에서는 신시, 야미, 관광, 레저, 지구 등 매립한 지 10년이 이상 지나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된 부지가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전라도가 아니요, 그건 매립지 말고 여기 다시 매립할게요. 요거. 그래서 1846억을 쏟아부었어요. 전라도가. 매립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1846억 원은 잼버리 사업비 1171억 원의 1.6배에 달해요. 최적의 개최지를 먼저 정한 것이 아니라 새만금 일대 개발을 위해, 새만금 자기들 개발을 위해서 잼버리를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여기 매립지가 만들어 10년 동안이 돼서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아주 안정화된 데가 있었어. 그럼 여기에 만들면 되잖아. 아니, 그거 내비려 두고 여기 또 매립해야 돼. 그리고 여기다 또 매립했다는 거 아니에요? 1846억. 매립이나 잘했으면 몰래 그게 잘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돈을 끌어다가 전람민국을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전람민국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과 전라민국 사람은 달라요. 대한민국 사람은 전라도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라도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의 돈을 뜯어다가 전라민국을 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라민주 사람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기분 나빠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메인 전라 잼버리 메인 센터입니다. 이게 설계를 잼버리 메인 센터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아직 완공을 다 못했어요. 뭐 몇 개월 있다 완공된대요. 공사비가 얼마이라고요? 건축 비용이 애초에 450억으로 예상했다가 480억 늘어났어요. 근데 아직 다 못 만들어. 그런데 평당 건축비가 1958만 원이에요. 이거 평당 건축비가 1958만 원. 노무현 재단 건물 이후 최고 가격이다. 이태 대리석으로 도배를 해도 이런 건축비가 나올 수 없다. 강남의 초호화 신축 아파트 건축 원가는 평당 1000만 원이다. 근데 잼버리 메인센터는 1958만 원이다. 보통 아파트 평당 600만 원이면 된다. 그런데 이런 건물은 아파트보다도 훨씬 원가가 빠지는 그런 건물이다. 그런데 평당 1958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다 준공을 못했다. 잼버리가 끝나는데. 이게 항상 민주당 쓰레기들이 돈을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걸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요. 전라도 사람들은. 자, 그리고 어떻게 사기를 쳤느냐.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막바지에 지원에 온 힘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기반시설 구축에 차질이 없대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광고는 이렇게 했어요. 분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양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파트 광고, 분양 광고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손해배상하고 난리 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사기친 거예요. 눈 하나 깜빡 안 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 중앙정부에서 돈을 더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분양 광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양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팔아먹으면 뒤집어집니다, 나라. 아마 전라도 사람들 보고 아파트 분양 광고 이렇게 하고 팔아먹을 때 이렇게 팔아먹으면 아마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 계속 갑니다. 듣기가 불편해도 들으셔야 돼요. 듣기가 불편하시겠죠? 비판하니까. 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안성민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전라북도에서 시, 도, 군 의원이 총 246석인데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석도 없습니다. 전남, 전북, 광주, 호남의 시, 도, 군 의원이 총 628석인데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석도 없습니다. 모두 호남인이며 더불어민주당들이 628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들 목표는 대한민국을 전라민국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의 목표는 전라민국을 만드는 겁니다. 기분이 언짢으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답을 하셔야죠. 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다가 왜 이렇게 만들었죠? 네?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있었잖아요.
여기다 만들면 돈 안 들이고 매립 안 해도 되잖아요. 1864년에 여기다 매립을 했어. 왜? 여기다 자기네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리고 속였어.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분양은 이렇게 했어. 실지 분양을. 눈 하나 깜빡 안 해. 왜? 전라민국에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전라민국에서나 용납이 되는 겁니다. 이거. 기분이 언짢아도 계속 들으세요. 전라도 사람들. 자, 계속 갑니다. 한민호 씨가 이렇게 글을 포스팅했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이번 참사에 대해 내 탓이요 라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호남 향후회 등 출향 전라도인들이 성명서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전북일보의 행태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하다. 안타깝다. 전북일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보여드릴까요? 자,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어요. 나도 그 동네 사람이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전북일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잼버리 뺏긴 힘없는 전북, 도민 슬픔과 분노, 그리고 좌절감. 새만금 야영장 잼버리 대회 종료, 도민들 좌절감 커. 정부가 조직위와 전라북도에 명확한 입장 없이 태풍 탓으로 돌렸다. 일부 중앙언론들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새만금을 물어뜯고 있다. 새만금은 폴란드와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명소다. 이게 전북일보의 기사 제목입니다. 나도 그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분의 제목을 쓰신 분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지역 감정을 빌미로 가장 많은 정치적 이권을 챙긴 자들이 있다. 가장 더러운 지방 권력이 나라 돈을 흥청망청 뿌려다가 국격을 땅바닥에 쳐박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땅. 나도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힘이 없어서 잼버리를 뺏겼다고? 행사 준비하라고 나라 돈 도둑질 해먹고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다가 뺏긴 게 아니야? 그늘에 뒤어질 나무 한 그루 없는 허허벌판, 발에 푹푹 빠지는 뻘밭에 텐트를 치고 온갖 해충 들끓고 냄새 진동하는 화장실, 썩은 계란이 웬 말이냐? 흰밥이 두부 조각 두 조각 이거 먹고 살라고? 편의점은 세 배 바가지? 얼음물 부족? 6년 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4만 명 이상 외국 아이들을 받아? 99번 해외여행 가서 띵까띵까 놀던 공무원, 도의원, 구의원 모두 콩밥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이분은 전라도 분이래요. 전라도 분이지만 전라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도의 대표적인 지식인이 있죠. 이양수 교수님의 비판을 또 들어보셔야 돼요. 전원일기 판타지를 당장 걷어치워라. 한 개인이 사적 연주를 바탕으로 예산을 끌어온다는 주장을 하고 그런 낯뜨거운 주장에 반응한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다. 새만금 잼버리 폭망 사태를 놓고 니 탓이니 내 탓이니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한심스럽다. 새삼스럽고 사치스럽다. 몇 번을 말했냐. 전라도에는 시스템이 없다. 특정 정당을 향한 묻지마 지지는 집단주의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철저히 개인주의다. 전라도는 개인주의자를 왕따로 몰아버린다. 의사결정도 관계의존적이다. 게임 이론에서는 이런 집합적 선택이라고 한다. 의사결정 구조가 이럴 경우 무조건 다수가 유리하다. 다수결 원리가 아니라 다수결 독재다. 전라도가 바뀔 수 없는 이유다. 민주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는 전라도 시장 시스템도 붕괴시킨다. 말 그대로 다수결 독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집단주의가 횡행할수록 경제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 선진 경제는 자유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자유시장 원리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전라도는 거꾸로 간다. 그래서 못 사는 거다. 그래도 민주당원들과 그 지역 유지들은 상관이 없어. 자기들은 잘 사니까. 그들은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표를 구걸할 때만 전라도 사람인 척한다. 그러나 본질은 그들은 서울특별시민이다. 그들은 전라도라고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애양심도 없고 정체감도 없다. 전라도는 좌파가 만들어내는 전원일기의 환타지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 대학엔 운동권 중심으로 농활이라는 게 있었다. 대학생들 시골에 가서 봉사한다고? 그건 정신적 안락감을 누리는 것이지 봉사가 아니다.
좌파들이 전원일기 판타지 시작 배경이다. 드라마가 시작될 즈음 전원적인 음악이 흐르고 농부들이 오순도순 웃으면서 논의하는 장면도 나온다. 정겹게 떠드는 시골 아낙네들의 모습도 나오고 해맑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나온다. 전형적인 판타지다. 시골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상업적 광고를 한다. 판타지와 상업성이 결합한 마케팅이다. 전원일기는 서울 사람들이 서울 사람을 위해서 서울에서 만들어낸 판타지 드라마다. 속지 마라 전라도 사람들. 물론 정은 좋다. 개인적으로 정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하지만 정으로 얽혀진 사회는 곤란하다. 객관성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정으로 얽혀진 사회의 코드는 관습이다. 규칙과 규칙 적용이 필요 없다. 모두가 관습을 따르는 시기인데 누군가는 그 관습을 통해 이득을 취해오다 그 관습이 불리해질 것 같으면 정으로 얽혀있는 몇몇이 작당을 해 적당히 의견의 이치를 보고 그 관습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뒤집어 버린다. 이게 연줄을 찾느라 환장하는 이유다. 노력하는 것보다 연줄을 찾는 것이 더 빠르다.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이 전라도로 애들 농촌 유학을 보낸다고? 자기네 자식들은 특목고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내면서 남의 집 자네들은 전라도로 농촌 유학을 보낸다? 전라도를 전원일기 판타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농촌 유학을 가고 안 가고는 자유다. 지적하고 싶은 건 좌파의 위선이다. 철저한 도시민들로서 역설적이게도 시골의 삶을 잘도 팔아먹는다. 당신들 정말 시골이 좋은가? 조의원부터 시작해서 이해찬을 포함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귀농해서 전원일기를 보면서 오손도손 그렇게 농사짓고 살아라. 좌파 가족들이 이웃 사촌 맺고 일용이, 응삼이, 영남이, 수남이, 복길이처럼 그렇게 한국 시골은 평화로운 곳일까?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다. 제 눈의 물대기다. 과거보다 훨씬 줄었지만 여전히 시골에선 물대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이웃들 간에 앙숙이 되기도 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한 번 틀어지면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인간 혐오 현상이 나타난다. 요즘에는 논의 물대기가 권력의 줄대기로 바뀌었다. 문제의 근원에는 지방자치제가 있다. 지방자치제는 DJ 김대중의 정략적 결과에 따른 결과다. 전라도 전체가 DJ와 그 자신들이 왕국이 되고 말았다. 전라도 시골 전역이 모두 선거전을 위한 진지가 되고 만 것이다. 선거에서 불리해지면 노골적으로 지역 감정을 더욱 조장한다. 선거 때 들리는 가장 어처구니없는 소리가 큰 인물론이다. 큰 인물을 뽑아줘야 서울에 가서 중앙인맥을 활용해 지역에 돈을 끌어온단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돈을 끌어다가 전라민국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한국에 시스템이 없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어느 한 개인이 사적 연주를 바탕으로 예산을 끌어온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 낯뜨거운 주장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다. 일찍이 서울에 올라가 출세한 건 좋은데 고향을 까마득히 잊고 뼛속까지 서울특별시민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선거 때만 고향에 내려와서 예산을 많이 끌어오도록 자신을 찍어달라고 한다. 그 예산을 끌어와봐야 대개는 의원들, 지역 유지들, 즉 지방 금수저들만 좋을만 한다. 지방 흑수저가 진짜 흑수저다. 큰 인물론에 대해 한마디만 더 하자. 전북 지자체들은 재정 자립도는 거의 전국 최하이면서 서울에 무슨 향토학사들을 그렇게 많이 지어놨나. 전라도가 운영하는 장학숙이 따로 있고 각 기초단체별로 다 지어놓았다. 인구 2만 명도 안 되는 군도 세금을 들여서 서울에 향토학사를 지어놓는다. 여기서 제가 좀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산에 자주 가요. 북한산에 자주 가는데 북한산 밑에 그 이북 오도총이 있습니다. 이북 오도총에 아주 그럴싸한 건물이 있어요. 봤더니 전주 학사래요. 전주 학사. 그래서 뭔가 했더니 전주시에서 전주시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유학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럴듯한 기숙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전주시에서 공무원이 또 파견돼 있어. 제가 와 이거 대한민국 망하겠구나. 그랬더니 전주 학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서울에 가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계속 갑니다.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치면서 상경에서 향토학사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 모순 아닌가? 대구와 경북은 고민 끝에 안 짓기로 했다. 지역의 청년 줄 문제 때문이다. 학생들 학비 보조해준다는 취지는 좋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큰 인물로 키워 중앙인물을 만들어 나중에 지역을 위해 예산을 만들어서 많이 전라도로 갖고 오기를 기다리면
그런 추잡한 소리는 하지 말자. 더 황당한 건 서울 장학숙 혜택을 누리는 애들은 대부분 지방 금수저들이다. 왜 지역의 수저들에게 세금을 걷어 지역 유지 자녀들을 학비를 보태줘야 하는가? 청년들도 청년들이지만 전라도 노인들 삶의 질이 최악인 거 알긴 하냐? 청년들은 미래라도 있지 전라도 노인들은 어떻게 하냐? 소득도 없지 인프라도 없지. 김은경 양이원영 세계관인가? 미래가 짧으니 각자 도생하라고. 그래도 그 노인들이 무엇을 흘렸는지 그 노인 무엇을 흘렸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도 열심히 민주당 가장 찍더라. 향토학사 용도를 받고 지방 노인들 서울에 진료받으러 갈 때 숙식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좌파들은 금쪽 같은 지새끼들만 챙기지 말고 노인들 삶도 생각해 줘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분들은 좀 언짢으시만 제 방송은 들으셔야 합니다. 저를 비난하시는 분이 많아요. 야 이상로 넌 왜 이렇게 전라도를 비난해? 예,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전라도를 비판하지 않는 지식인은 사이비 지식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비 지식인이 전라북도 향토신문입니다. 몰랐어요? 전라북도 향토신문은 이거? 이거 새만금에 매립한 지 10년 돼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된 곳이 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 2천억을 가져들여서 이거를 매립을 하다가 뒷골에 당했다는 걸 왜 가장 지역의 향토신문이 몰라요, 그걸? 취지력이 떨어진 거죠. 그 얘기는 기자로서 자질이 없다는 겁니다. 지방 언론사에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만둬야죠. 그만둬야죠. 언론사 문 닫아야죠. 기자 그만두죠. 기자 그만둬야죠. 기자의 자존심 아니에요? 이걸 몰랐다고? 이걸 전북일보 사람들이 몰랐다고? 그럼 그만둬야지. 전북일보 문 닫아야지. 전북 기자들 다 사표 써야죠. 저는 아마 전북일보 기자들보단 다 제가 선배일 것 같은데 선배로서 좋은 말로 얘기할 때 기자 그만두세요. 몰랐다면. 기자 아니야, 당신들. 당신들 기자 아니야. 사입이야. 당신들 책임이야. 전라북도 기자들. 당신들 책임이야. 전라북도 도민이 분노하고, 우리가 전라북도 때문에 분노해요, 지금. 오늘 제목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돈을 뜯어다가 전라민국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다음 뉴스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도망갔습니다. 영국으로. 박원순 아들이 법원에다가 불출석하겠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가 뭐냐면 자기는 11년 동안 인간사냥을 당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법원에 못 가겠다. 그래서 영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박주신입니다. 박주신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이에요. 11년간 인간사냥 당했대. 아니 왜 11년간 인간사냥을 당하고 살아? 아니 왜 인간사냥을 당하고 살아? 바보처럼. 떳떳하면 되잖아요. 당신 신검이 이상해. 다시 받으면 되지. 남자가 어때? 남자도 징병검사부터 팬티만 하나 입고 받잖아요. 여러분, 저도 징병검사 받을 때 팬티 하나 받고 받았어요. 논산훈련소 가서. 받으면 되지. 왜 11년 동안 인간 사냥을 당하고 돌아다니느냐고. 돈 없애고 영국 물사 빗댄 데 가서. 말은 잘해. 인간 사냥 당했다, 자기가. 왜 인간 사냥을 당하고 앉아있어?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하면 되지. 자기 아버지가 서울시장이라며. 공직자의 아들이. 그래갖고 도망갔어, 영국으로. 여러분, 숨기는 곳에 진실이 있어요.
엑스레이는 MRI인가요? 이거 양승호 거 아니죠? 저기 양승호 박사님 말씀대로 박주신님 거 아닙니다. 다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이거 본인 거 아닙니다. 법원에 제출한 그 엑스레이, MRI 자료 이거 자신 거 아니에요. 숨긴 겁니다. 가짜입니다. 저는 아주 단언해서 얘기해요. 가짜니까 도망갔잖아. 진짜 같으면 왜 도망을 가? 이게 좌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미국의 장성 아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자기가 장성이야. 그런데 아들을 한국전에서부터 죽었어. 어떤 장성은 공군 파일럿이었는데 아들이 떨어졌어.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수색하지 마라. 내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게 미국과 대한민국 정치인의 차이예요. 그게 미국 지민과 박원순의 차이고. 자, 제가 여기서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한동훈이는 왜 이 사람 출국금지 안 시켰어? 아마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아마 우파 인사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출국금지 당장 시켰을 거야. 근데 왜 한동훈이는 출국금지 안 시키죠? 그 사람은 말은 잘해. 국회 가서 뭐 떠들긴 잘해. 하는 짓 보면 완전히 좌파랴. 제주 4.3 사건 완전히 다 애국자로 만들어주고 있어. 한동훈이 법무장관 돼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척하면서 회개하고 있지. 왜 박주신이 출국금지 안 시켰어요? 왜 좌파인은 그렇게 관대해? 한동훈이는. 그래서 이게 공정이고 정의야? 한동훈 장관 한번 당신 입이 있으면 얘기해봐. 이게 공정이고 정의인가? 이래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뽑아줬을 때 뭔가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이거 박주신이 여권 취소시켜가지고 잡아 들여오고 누구처럼 정유라 뭐 대만큰 거에 대해서 인터폴 수배했듯이 수배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니 정유라 때는 왜 인터폴 수배하고 하는데 왜 지금은 인터폴 수배 안 해? 이게 정의예요? 이게 공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올바른 사람이야?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내년 4월에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또 맡길 수 없습니다. 그들, 대한민국 돈을 뜯어다가 전라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세력에게 아부해하고 무릎 꿇는 당,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용감한 사람은 전부 총선에 출마해야 됩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끊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은 자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을 굉장히 뜨겁게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주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 그 대상 포진이 생겨서 지금 한 일주일 지난 토요일부터 바깥에 올라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가열차게 움직일 겁니다. 제가 4월 혁명에 저는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저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상으로 너는 안 될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비겁한 사람들이야. 예, 저도 비겁한 사람 지금 많이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비겁하지 않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비겁하니까 대한민국 돈을 뜯어다가 전라민국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그런 전라민국을 만드는 사람들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비석을 꿇고 눈물을 흘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종지부를 끊어야 돼. 다 비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비겁하기 때문에. 자,
일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직해요.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본 사람은 정직합니다. 예, 미국을 횡단하면서 느낀 게 일본은 종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 가을에 일본 종단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좀 길어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0박 11일간입니다. 기획은 제가 했고 여행을 주관하는 것은 바나나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일본 종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 일정에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정말로 귀중한 세미나들을 자주 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왜 우리가 그걸 생각 못했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10박 11일 일정을 전부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소요됩니다만 의미 있는 일본 종단에 참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를 비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이비 기자입니다. 사이비 지성인입니다. 지금 전라도를 비판하는 전라도 출신 지식인들도 있잖아요. 댓글 들어왔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대 꼽는 미국 사람들 많네요. 뭐 대한민국에 빨대를 뽑아서 전라민국을 매겨 살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바람이 엄청납니다. 방금 전기 고압선 터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문이 덜컹거리고요. 주민센터에서 경고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상당히 걱정이요. 아마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다시 도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유죄로 났지만 사면을 받게 되면 없어집니다. 우파는 좌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배신 못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몸을 사리는 건가요? 기존 매립지는 배수가 잘 되어 있나요? 기존 매립지는 나무를 심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배수 시설을 없으면 하면 되겠죠. 배수시에 땅 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생으로 그 넓은 데를 생으로 다시 매립해서 10년을 기다리려면 언제 하겠어요? 기존에 매립한 게 10년짜리 매립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우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네요. 김태우 씨는 왜 부정선거 말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자기들은 가시에만 찔려도 아파 죽겠다고 할 사람들이 자기들이 증거 조작해서 잡아가둔 최성훈 사면 안 하는 거 보면 그냥 지들이 먹는 소나 돼지 닭 정도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한다. 그런 데면서 박 대통령도 최성훈을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나. 박 대통령도 비난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보고 지역 갈등 조정한다고 해요. 근데 그 밑에 바로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지역 갈등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지역 갈등 같은 거 원치 않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인입니다. 잘못된 걸 잘못해도 얘기하지 않는 언론인은 사이비 언론이라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민주당만 찍어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소통하면 살 자신이 없습니다. 맞아요.
민주당이 속여왔어요. 아까 그 교수님 아주 그 민주당 사람들 비판 잘했잖아요. 예? 이양수 교수께서. 그 사람 뼛속까지 서울특별 시민이에요. 선거 때만 내려가서 전라도 파는 거예요. 전라도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다음번 선거에서 전라도 찍어주면 안 됩니다. 민주당 찍어주면 안 됩니다. 속여왔어요, 당신들을. 근데 당신들이 속은 걸 몰라. 예,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금전적, 적은 금액의 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후원해 줄 수 있고, 국내에서는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 건강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도 그래도 좀 통증이 좀 없대요. 다른 사람은 통증이 많은데, 저는 좀 통증이 적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주 초부터 또 열심히 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월 혁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예, 자, 금방 들어온 댓글 하나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과 고뇌를 아십니까? 예. 이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현직 대통령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땐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서 나라를 똑바로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줬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 점에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생한 거 알아요. 그러면 담화에서 나왔으면 지금 여기 절에도 가고 여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원에 대해서 언급을 못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건강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대구시장을 유영아를 찍어달라고 선거운동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유영아가 더 중요해요? 최소원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대깨윤, 그리고 대깨박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주의자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과 내가 누구의 노예가 되는 것과는 달라요. 지금 전라도 사람들은 아주 고약한 정치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전라도 정치인들 다 서울특별시 사람이에요. 선거 때만 내려가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끌어다가 전라민국에 갖다 주겠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아마 내년 4월 10일에 또 찍어줄 거라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전라도는 계속해서 그렇게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예. 좀 언짢은 제목의 방송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제 방송 제목은 굉장히 제가 판단해도 훌륭한 제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